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암 치료 부작용인 수면 장애와 캐머브레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많은 환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없어서 스스로 우울증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수면 장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데 그 이유는 항암제로 인한 독성 물질 때문에 내 몸에 피로가 쌓이고 통증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뇌세포에 손상을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수면 장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심해지면은 불안장애, 우울증까지 빠져서 나중에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오는 경우는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면은 수면제를 복용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주기를 보게 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활동을 하게 되고 저녁에 밤이 오게 되면은 사람이 그 기운이 없고 처지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됩니다. 이거를 하루의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줄을 잘 따르는 분들은 건강하고 낮과 밤이 바뀌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실제 2년 생존율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초록색으로 되는 게 하루 주기가 적절하게 좋은 경우고 빨간색은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들인데 적절하게 하루 주기가 좋은 분들이 하루 주기가 안 좋은 사람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훨씬 더 긴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 62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훨씬 더 오래 산 거를 보여주고요. 유방암도 그렇고 신장암, 난소암, 대장암 등 모든 암을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이 패턴을 유지하는 게 암 치료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를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봤습니다. 이 yes는 결국은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고요. no는 수면 장애가 없는 경우예요. 그 사람들을 봤더니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같은 경우는 수면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역할 같은 경우, 감정, 인지, 신체적 기능 등 모든 기능들이 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상들은 어떠냐 했더니 피로, 통증, 식욕부진 모든 증상들이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수면장애가 있으면 결국은 피로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고 그걸로 안 되면은 수면제를 복용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 장애가 있고 하루 생활 주기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둘 다 없는 경우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루 주기 장애만 있는 경우는 15% 정도,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가 한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둘 다 있는 경우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수면 장애라든지 하루 주기라든지 이런 거 둘 다 있거나 하나만 있는 경우들이 거의 한 8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몸에는 수면과 리듬, 밸런스들이 깨지고 있고 이런 밸런스들이 깨진 사람들이 생존 기간들 자체도 더 짧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낮에는 가급적이면 운동을 통해서 깨어있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잠이 오든 안 와도 무조건 침대에 누워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명상이라든지 이완요법을 통해서 심신을 안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환자분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한 30분 동안 걷는 것과 함께 명상이나 이완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안정을 취하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있고요. 운동은 어떤 게 좋냐? 유산소 운동, 식후에 한 10분 정도 걷는 거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먹되 하루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충분히 못 먹는 경우는 6끼로 나눠서 하루에 칼로리를 꼭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3번 먹는 것보다 6번을 먹더라도 칼로리를 유지해서 체중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기 전에는
그 핸드폰이라든 책 읽는다든지 수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피하는 게 무엇보다 좋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수면제를 복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멜라토닌, 천연 비타민 수면제라고 하는 그런 거를 먹는 게 있고, 그걸로 안 되면 스틸록스, 졸피뎀 같은 거를 통해서 수면제를 복용해 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캐모블레인, 항암내.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깜빡깜빡 잊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서 20에서 30% 정도에서 이 캐모블레인, 항암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는 이유 같은 경우는 항암제로 인해서 뇌세포에 이제 손상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DNA가 소태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기억력 감퇴도 되고, 기운도 얻게 되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이제 단순하게 가벼운 인지장애부터 심한 경우는 심각한 인지장애로 와서 치매 발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항암제를 받는 사람들이 그 항암제로 인한 이제 인지장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항암제 받을 때 수면제도 많이 복용해서 그 인지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암 치료를 안 받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오느냐? 위험 인자로 보면은 뇌종양 환자. 뇌종양이 있기 때문에 뇌세포들 자체가 이미 벌써 손상이 오고, 또 하나 이제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뇌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종양뿐만 아니라 뇌 전이도 그렇고요. 나이가 많은 경우, 고령인 분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역시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뇌세포들이 손상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의외로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암 환자인 경우도 역시 뇌 손상들이 많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런 항암제로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봤던 환자 중에 한 명이 7살짜리 이제 꼬마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애를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치료해서 애를 잘 치료했는데 애가 뇌 손상들이 생각보다 빨리 하게 돼요. 왜? 뇌가 정상적으로 성숙되기 전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기능들이 오고, 조기 이제 인지 기능 장애돼 와서 치매도 빨리 오는 경우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치료를 받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일반적인 증상들을 보게 되면은요, 비정상적으로 무질서하게 됩니다. 깜빡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창란이라든지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적절한 단어를 표현을 잘 못해요. 전에는 좋은 말을 썼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 단어를 머릿속에 있지만 그걸 말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해요. 전에는 항암 치료 받기 전에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다양한 일들을 먹고 한 가지 일만 하게 되고, 그리고 혼미해지는 느낌이 있고, 단기 기억력을 깜빡하는 경우들이 많이 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데 평소보다 보통은 1시간이면 할 거를 2-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대화하는데 그 대화에서 하는 기억력이 어렵고, 시각적인 이제 기억들 자체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내가 변하고 있고, 내가 기억이라든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가 이제 느껴지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우울감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 경우는 옆에서 가족들이 열심히 보호해주고 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항상 같이 옆에 보호자들이 따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환자만 혼자 가다 보면은 의사가 한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항암 치료할 때, 주치의하고 만날 때는 꼭 보호자분들이 암만 그분이 정말 총명하고 괜찮다 하더라도 따라가 주셔서 실수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 환자 중에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진단은 어떻게 하냐? MRI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뇌세포의 이제 손상 여부를 보게 되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냐? 딱히 치료 방법이 없어요. 왜? 뇌세포들이 이미 손상이 오기 때문에. 대신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가 뇌세포를 이제 손상을 막아주는데 가장 좋고요. 영양제로는 이제 퀘르세틴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먹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주사를 맞는 게 좋고요. 그 외 고압산소 치료가 뇌세포를 깨워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병원에서 그 케모브레인이라고 그 항암 뇌가 이제 발생하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경우들한테 일반적으로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하고 퀘르세틴 영양제를 처방을 많이 하고요. 필요하면은 고압산소 치료까지 이제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합병증이라고 하면은 케모브레인이라고 하는 증상의 심각성과 지속 시간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대부분의 암환자는 이제 직장으로 이제 복귀할 수도 있지만은 복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일부 환자들은 아예 복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기억력 감퇴가 심각하고 내가 했던 일에다 전에는 쉽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라든지 신경과 심리 상담을 꼭 필요해서 자아를 깨워줘야 돼요. 안 그렇고 그거를 놓치는 경우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심한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 그동안 암 치료 받기 전에는 활발히 일했던 사람들은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런 합병증들이 이제 안 하도록 이제 도움이 되는 해주는 게 좋고요. 결론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뇌세포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있으면은 수면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우들이 이제 치매나 이런 것들이 빨리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부터 글루타치온이라든지 퀘르세틴, 글루타치온 주사라든지 경구로는 퀘르세틴 먹는 거를 복용해주고 필요하면은 고압산소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거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